네, 14번 문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도로 같은 직선상 운동하면 운동량 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질량도 이렇게 3mm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할 것 같은데. 자, 충돌전. B의 운동량은 PA는 3mV제로 PB는 정지 상태니까 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충돌 후 자, 같은 직선상에서 운동하고, 지금 질량 무거운 애가 질량 작은 애를 들이받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충돌 후에도 A의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 된다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속도는 어쨌든 바뀌기 때문에 속도 값을 모르니까 3mV라고 놓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자, 다음. 지금 운동량 크기가 A가 B의 2분의 3배다.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PB의 값도 2분의 3을 곱해서 얘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다가 2분의 3을 곱해서 3MV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PB가 EMB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얘 질량이 지금 M이기 때문에 따라서 M 곱하기 2V가 B의 속력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3MV0와 이 두 개의 합 OM, V가 값이 똑같아야 되고, 자, 여기서 저희가 또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V를 V0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5분의 3M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B의 속력 2V는 5분의 6, 아이고, 그게 M이 아니라 V0죠? 5분의 6 V0가 되기 때문에 기억선진 맞습니다. 자, A와 B의 운동 방향은 같다. 그쵸? 얘가 질량 큰 애가 질량 작은 애 치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고, 그다음 얘가 다시 튕겨져 나가진 않겠죠. 그래서 충돌 후에도 운동 방향이 같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 얘가 마이너스면 얘네 운동량 합이랑 이때 운동량 합이 또 달라지게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실 직관적으로도 풀 수 있어야 되고 식으로도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 A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전의 5분의 2배이다. 자, 충돌 전이 3mv0였고 충돌 후가 3mv니까 5분의 9mv0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5분의 9mv0는 3mv0에다가 뭐를 곱해줘야 되죠? 5분의 3을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디귿선지는 틀렸고 5분의 3이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와 같이 자, 이때 이렇게 다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가 얘가 양쪽으로 밀어버리니까 얘는 멈추고 얘네는 등속도 운동을 또 하게 되고요. 나이스 운동량 크기는 B가 A의 6배이다. 자, 그럼 가에서의 운동량 합은 A의 운동량이 10 곱하기 10kg 곱하기 1m/s니까요. 그래서 10, 이 친구의 운동량이 40, B의 운동량이 20. 그리고 모두 방향이 다 어떻죠? 방향이 다 똑같기 때문에 가에서의 운동량 총합은 70kg m/s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자, 어차피 이 학생은 정지 상태고 자, 여기서 요거 해석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B의 운동량은 질량이 20kg이고 B의 속도, 그 다음에 A의 운동량은 질량이 10kg이고 A의 속도 모르니까 미지수. 자, 근데 이게 6배래요, 여러분들. 어, 얘가 얘의 6배가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질량이 몇 배죠? 질량이 2배 차이 난다. 그럼 속도가 총 3배 차이 나야 총 6배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즉 VB는 3VA구나. 따라서 A의 속력을 V라 두면 B의 속력을 3V라 뒀을 때 얘의 운동량은 왼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10V,
얘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60V가 돼서 크기는 6배 차이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요 문제 틀린 학생들은 요거 부호를 안 써서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약속 하나 해주고 넘어가세요. 아, 운동량씩 쓸 때는 방향 고려 반드시 하자. 어, 요거를 꼭 인지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운동량씩 쓸 때는 방향 반드시 고려하자. 요거 안 하면 학교 시험이고 뭐고 다 틀릴 가능성이 너무 높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가와 나에서 같다. 지금 가에서의 합은 50V고요. 나에서의 합은 30V이기 때문에 같지가 않습니다. 다르다. 얘는 얘까지 고려해줘야 되는데, 그죠? 그래야 얘네 둘의 합이 얘네 셋의 합이랑 똑같기 때문에 애초에 같을 수가 없죠. 이건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애초에. 자, 니은의 속력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운동량의 합이 여기가 50V, 여기가 70. 그쵸? 그래서 따라서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70이 50V랑 똑같아야 되고, 따라서 V 값이 5분의 7m/s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에서는 1m/s, 나에서는 5분의 7m/s이기 때문에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디귿. 나에서 B 운동량 크기는 60kg/m/s이다. 되어 있는데 아니죠. 60kg 곱하기 이거의 3배여야 되니까 5분의 21m/s. 그래서 계산하면은 몇이 나오죠,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요. 해보면 이게 60kg가 아니라 계산 왜 60을 썼지? 60kg가 아니라 20kg, 그죠? 20kg면은 4, 84kg 미터 퍼 세크로 고쳐주셔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보이죠?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속력 V로 정지해 있다. 얘네들이 다 정지 상태구나. 자, 다음 충돌 후에는 AB는 한 덩어리가 되었고요. AB는 한 덩어리, 그리고 나에서는 A가 정지 상태, C는 V2 속력으로 운동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질량이 다 같다고 하니까 M 이렇게 다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V1과 V2 고르시라고 하는데, 자, 이때 AB의 운동량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MV가 되겠고요. 충돌 후에 운동량 합은 EMV1이 되겠고, 얘가 같다고 두면, V1은 2분의 1 V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나에서 운동량 합은 또 MV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충돌 후에는 MV2가 되겠습니다. 따라 여기서 V2는 V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얘가 2분의 1V, 얘가 V이기 때문에 비율은 1대2가 된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17번. 자, 용수출로 연결된 술에 AB가 3m/s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풀리면서 분리되었고요. 그래서 분리된 전이랑 분리된 후에 운동량 보존이 돼야 된다. 운동량 합이 같아야 된다. 이걸로 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분리 전의 운동량의 합은 A의 운동량이 3kg m/s, B의 운동량이 6kg m/s이므로 합은 9kg m/s가 되겠고요. 자, 다음 A가 지금 1kg짜리인데 1m/s로 가고 있으니까 A의 운동량이 1kg 1m/s. 그다음에 B의 운동량은 2kg 곱하기 VB 이렇게 되겠죠. VB m/s. 자, 그래서 여기서 얘네 운동량 합은 1 더하기 2VB라고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9랑 1 더하기 2VB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B의 속력은 4m/s이면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야지 등식이 성립을 한다. 즉, 플러스 방향이어야지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아, 얘가 지금 위치 시간 그래프구나 라는 걸 이해를 꼭 먼저 해주시고 가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기울기, 이때 기울기가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와 관련된 거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B의 기울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A의 기울기가 이렇게 딱 변했죠. 얘도 변했고. 그래서 아, 이 T가 충돌 시점이구나. 충돌 시점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B의 기울기는 이때 충돌 전 VB는 B의 속력은 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고 A의 속도는 위로 증가하기 때문에 아, B가 정지 상태였고 A가 B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면서 충돌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때 지금 B와 A의 속도의 부호가 즉 기울기의 부호가 다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충돌 후, 즉 충돌 후에 A는 오른쪽으로 B는 A는 왼쪽으로 B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것도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속력 충돌 전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때 속력을 V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 질량이 MA, 얘 질량을 MB라고 그냥 두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속도를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때 기울기가 t분의 d인데 얘는 4t분의 d이기 때문에 A의 속도는 마이너스 4분의 1v, 그 다음에 B의 속도는 4t분의 2d, 즉 2분의 1v만큼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 전 운동량 합은 MAV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은 마이너스 4분의 1 MAB 더하기 2분의 1 MBB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자, 따라서 이 두 개의 값이 어때야 되죠? 이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MAV는 4분의 1 MAV 더하기 2분의 1 MBV가 되겠고요. 자, V는 여기서 다 약분해서 날려줄 수가 있고, 즉 4분의 5MA는 2분의 1 MB가 되겠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PA분의 PB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PB는 2분의 1 MBV 그리고 PA는 4분의 1 MAV가 되겠고, 자, 여기서도 V는 약분. 그쵸? V는 약분이 되었고요. 자, 이때 우리가 MA분의 MB는 2분의 5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요식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5, 즉 마이너스 5인데 어쨌든 크기이기 때문에 부호는 필요가 없죠. 부호는 필요가 없었고 플러스 5. 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복잡해 보이는 그냥 번분수만 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자, 여기까지가 18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1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에 있었던 거고요. 운동량 시간 그래프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운동량 시간 그래프다 하면은 바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알짜임의 크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알짜임의 크기인지 증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증명 다 시킬 겁니다. 자, 다음 기억선지. 3초일 때 물질 적용 알짜임 크기는 4N이다. 3초일 때가 여기고, 이때 직선이죠. 그래서 5, 20, 그래서 기울기가 4N이니까 맞는 선지다 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5초부터 10초까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알짜임의 크기는 감소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만 디테일하게 하면은 접선의 기울기라고 써주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알짜임의 크기.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순간 변화율이라고 되는 거고 미분을 의미하는 거죠. 자, 따라서 5초부터 10초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미분 값이 이 점에서는 기울기가 요렇게, 요 점에서는 기울기가 요렇게, 그리고 요 점에서는 기울기가 요렇게 바뀐다. 이 접선의 기울기가 요렇게 작아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알짜임의 크기는 작아진다, 감소한다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자, 디귿 5초일 때와 15초일 때 운동 방향은 반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운동량의 운동 방향이라는 것은 속도의 방향이 되겠고요. 즉, 운동량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5초일 때나 15초일 때나 다, 5초일 때나 15초일 때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운동량의 방향은 동일하다, 같다라고 써주셔야 되겠고요. 알짜임의 방향이 지금 반대이기 때문에, 어, 이때는 알짜임의 방향이 반대, 즉, 가속도 방향이 반대, 즉 운동량 변화량 방향이 반대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운동량 방향과 변화량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를 외우지 마시고 수식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음. 가속도가 속도 변화량과 비례하고 얘도 속도 변화량과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20번. 자, 속력 V, 라지 V. 얘는 V1으로 가다가 V2. 부딪힌 후 V2로 튕겨져 나갔다 돼 있습니다. 자, 충돌 전후 속도 변화량은 탁구공이 트럭보다 크다. 그쵸, 여러분들? 트럭은 탁구공 맞았다고 뭐 뒤로 밀려나겠습니까? 뭐 속도가 줄겠습니까? 뭐 얘는 그냥 지속도대로 거의 비슷하게 갈 거고, 이 탁구공 친구만 속도 변화량이 엄청 크다라는 걸 직관적으로도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음. 자, 운동량 변화량이 같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얘 질량이 라지엠이고 얘 질량이 스몰엠이라고 했을 때, 자, 운동량 변화량이 같아야 돼. 충돌 시 운동량 변화량이 같아야 함. 즉, 어떤 말이다? 충격량이 크기가 같아야 함. 이렇게 되는 거죠. 충돌 시 운동량 변화량 크기가 같아야 됨.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방향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때 트럭은 지금 라지엠이고 얘는 스몰엠인데 얘가 압도적으로 더 크죠. 따라서 속도 변화는 얘가 더 커야 된다라는 걸 이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충돌할 때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해서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자, 충돌하는 동안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탁구공이 트럭보다 크다. 탁구공이 뭔가 더 아플 것 같은데 힘의 크기도 더 크지 않을까? 틀렸습니다. 동일해야 됩니다. 자, 충격량 크기가 같아야 된다, I가 같아야 된다라는 건 F 곱하기 T가 같아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따라서 충돌 시간도 똑같기 때문에 힘의 크기도 똑같다라는 걸 인지를 꼭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건 뭐만 다르다? 속도 변화량만 다르다라는 걸 인지를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어. 자, 트럭의 질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탁구공의 질량이 훨씬 작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의 차이가 있어야 얘네들 값이 동일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한 번 더 자세하게 쓰면 자, 트럭의 충격량과 탁구공의 충격량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는 건 자,
트럭이 받는 힘과 탁구공이 받는 힘과 시간이 똑같습니다. 충격 시간은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트럭의 운동량 변화량과 탁구공의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다는 뜻이고요. 운동량 변화량이라는 건 트럭의 질량 곱하기 트럭의 속도 변화, 그리고 탁구공의 질량과 탁구공의 속도 변화 곱한 것이 같아야 된다는 뜻인데, 지금 트럭의 질량이 얘보다 훨씬 크죠? 근데 이게 등호가 성립하려면 얘보다 이 탁구공의 속도 변화가 훨씬 커야지 비율이 똑같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요거를 꼭 인지를 잘 해주시고요. 어, 요거에 낚이시면 안 됩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셔야 요거를 완벽하게 푸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의 적용. 자, 50kg 선수가 10kg 스톤과 함께 1m/s 너무 쉽죠, 여러분들 이제. 자, 여기서 운동량 보존값은 얘가 50, 스톤이 10, 즉 총합이 60입니다. 이게 운동량 총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선수의 운동량은 50 곱하기 V 선수, 스톤의 운동량은 10 곱하기 V 스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둘의 합이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근데 운동량 선수의 크기가 40kg 미터/s만큼 감소하였다. 이 말인즉슨 선수의 운동량 변화량이 마이너스 40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따라서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 빼기 40이 되겠고, 이해가 되셨나요? 아, 미안해요. 이게 60이 아니라 처음 거 50이죠. 50 빼기 40이 되었고, 즉 10이 된다. 따라서 V 선수는 10분의 5분의 1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5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 0.2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어때야 되죠? 크기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럼 따라서 이 스톤의 운동량도 크기가 동일해야 되고 방향은 반대가 돼야 되므로 처음 운동량이 10, 그리고 운동량 변화량의 방향은 반대여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40. 그래서 현재 분리 후에 운동량이 50이 돼야 되므로 V스는 5m/s인 걸 알 수 있는데 사실 너무 쉬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내신 만점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그림은 우주공간 V0 분리됐네요. 얘는 정지, B만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의 질량은 각각 M입니다. 자, 여기서 속력을 모르니까 그냥 V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분리되기 전 운동량은 얘가 M이고 스몰 m이니까 이때 운동량 합은 라지 M, 스몰 m 더하기 V0가 운동량의 합이 되겠죠. 분리 전에 합이 되겠습니다. 자, 분리 후에는 얘 운동량 정지 상태니까 0이고 분리 후에 운동량 합은 스몰 m V가 되겠죠. 자,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스몰 m 더하기 라지 M V0는 스몰 m V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속도 변화량의 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속도 변화량이라는 것은 델타 V를 말하는 것이고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V-V0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얘를 도출해내야 돼요. 그래서 V랑 V0를 붙여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스몰 m이 곱해져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해주시면 요 식을 스몰 m V0 더하기 스몰 m이 아니죠. 라지 m V0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스몰 m끼리만 묶어주실 수가 있죠. 따라서 스몰 m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스몰 m V 빼기 스몰 m V0는 라지 m V0가 될 수 있고요. 자, 이때 m으로 묶어주면 V-V0는 라지 m V0. 따라서 최종적으로 얘가 델타 V이기 때문에 델타 V는 스몰 m분의 라지 m V0라고 우리가 식을 꺼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때 분리 후 B의 속력을 더 빠르게 하려면 델타 V 값을 더 키워야 되겠죠? 그럼 이때 A, B의 질량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가? 입값이 커져야 B의 속력이 나중 속도가 더 커지겠죠? 따라서 얘의 질량은 키우고 A의 질량은 키우고 B의 질량은 줄여야 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신 만점 마무리였고요. 이어서 실력은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력 문제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땐 1.2N 나 상황에 더 가깝게 붙였더니 0.9N이 되는데요. 자, 나 상황은 그냥 B를 A에 더 가까이 고정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자석의 힘이라는 거는, 자, 자석의 힘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이제 우리 2단원에서 배울 건데, 자석의 힘은 사실 자기력을 의미하는데, 어, 자기력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진다. 커진다. 요거를 꼭 인지를 하고 계십시오,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요때 이렇게 가깝게 만들었더니 무게가 줄었어. 그럼 이 B자석이 A를 더 강하게 잡아당긴다라는 의미, 위로 잡아당긴다라는 말입니다. 가까이 고정했더니 저울에 측정된 무게가 줄어듦. 그쵸? 이거를 해석하면, B가 A를 더 강하게 위로 당긴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자기력은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 자, 그럼 지금 기억선지에서 A의 무게는 1.2N보다 크다라 되어 있는데, 자, A의 무게, A의 중력이 이퀄 A의 무게 또는 뭐 중력 이렇게 아래로 향하고 있고요. 자, 다음 B가 지금 A를 위로 잡아당기고 있죠.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이 되겠고요. 따라서 그게 합쳐져서 지금 1.2N만큼 이 둘의 합력이 1.2N만큼 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요 힘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는 A의 무게는 더 크게 측정이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때 우리 자기력이라는 거는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이 되겠고요. 이때 요 장력 T가 B를 위로 잡아당긴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이 다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B의 입장에서는 실에 작용하는 힘과 이 힘과 A가 B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하나 더 체크를 해주셔야죠. B의 무게까지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힘과 이 둘 힘의 합력이 똑같다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억선지. 자, 실이 B에 작용하는 힘 T는 A가 B에 작용하는 힘 F라고 했을 때 거기다가 B의 무게까지 했을 때 힘의 평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빠뜨린 선지가 되겠죠. 자, 다음. 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다. 이거는 이제 너무 쉽죠, 여러분들. 주어, 주어, 작용점 바뀌어 있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 관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자, 물체 A가 정지에 있는 물체 BC를 향해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는 A와 B가 충돌하고 그 다음 B와 C가 충돌한 후 모두 같은 방향으로 속력 V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질량은 같고 자,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와 충돌할 때가 C에 충돌할 때의 3배이다.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중간 과정이 좀 빠져 있는 그림이죠. 중간 과정이 빠져 있는 그림. 그래서 가 상황이 먼저 일어나고
그쵸? 음. 자, 그 다음 A가 V 속도로 가고 B가 VB 속도로 정지에 있는 정지에 있는 C한테 이렇게 쭉 이동하겠죠? 어. 그러다가 이제 나 상황이 돼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어. 얘를 너무 크게 그렸네. 이렇게 해야겠다. 이해가 되셨어요? 가상황에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상황 이후에. 요 중간 상황 그림이 빠져 있어서 요 상황을 좀 인지를 잘 해주셔야 문제 풀기가 좀 수월해질 것이다 라는 걸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A가 이렇게 정지 상태에 있는 B에게 왔을 때 B가 A에게 받는 충격량은 B가 A에게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오른쪽입니다. 자, 다음 B가 C에게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왼쪽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게 되게 중요 포인트거든요. 어. 자, B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쿵 박았어. 쿵 박았어. 그럼 C는 이쪽으로 힘을 받고 B는 반작용으로 왼쪽으로 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해석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요거 해석이 되게 중요하다. 자, 근데 그때가 3배 차이 난다고 합니다. 3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자, 충격량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퀄 운동량, 변화량, 크기와 똑같게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때 그러면은 A한테는 오른쪽으로 충격을 받고 C에게는 왼쪽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C가 받은 충격량과 다음 C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충격량 크기는 또한 운동량 변화량 크기이기 때문에 C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원래 정지 상태였죠. 원래 정지 상태였다가 V가 됐기 때문에 자, 지금 얘네들이 질량이 얘는 MC라 둬야 되겠죠. 충격량의 크기는 MC 이렇게 표현을 MC V가 되겠습니다. 왜? 얘가 정지 상태였다가 V 속력이 됐기 때문에 이때 델타 V는 V가 되겠고요. 운동량 변화량은 C의 운동량 변화량은 MC V가 되겠고 이게 곧 충격량 크기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쓰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물체가 받은 충격량 크기는 작용 반작용으로서 크기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MC V라고 또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세팅하는 것까지는 잘 하실 텐데, 근데 이제 문제는 미지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M, MC, VB, 그 다음에 V 해가지고 미지수가 너무 많아서 사실 이 식들을 다 연계해서 쓴다라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방향을 좀 잘 신경 써주고 요 조건을 잘 활용해줘야 이 문제 풀기가 되게 쉬운데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B가 A에게 받은 충격량이 C에게 충격받았을 때보다 총 3배가 되는데 얘는 오른쪽으로 받고 왼쪽으로 받죠. 이해가 되셨나요? B가 처음에 3I의 충격량으로 오른쪽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고 그다음 C한테는 왼쪽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자, 모든 충돌 과정에서 B가 받은 충격량은 오른쪽으로 3i, 그리고 왼쪽으로 i만큼 받았다. 그래서 총 2i가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C가 받은 충격량은 그냥 단순히 i라고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모든 충돌 과정에서 B가 받은 충격량은 오른쪽으로 A한테 3I만큼 받고, 그 다음 C한테 왼쪽으로 I만큼 받았으니까 총 충격량은 2I가 되겠고요. 자,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 변화량 크기라고 했었죠. 따라서 B의 운동량 변화량은 의 크기는 C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보다 2배 더 커야 함. 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풀 때 되게 중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요 내용이. 요 내용이 이 문제를 엄청 쉽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요거를 이해를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B의 운동량 변화량을 한번 식을 써봅시다. B의 총 운동량 변화량은 얘 질량을 M이라 두기로 했고, 처음에 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속도가 V의 속도로 움직이게 되겠죠. 따라서 속도 변화량이 V-0이 되겠고요. 다음 C의 운동량 변화량은 마찬가지로 V-MC 곱하기 V-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MV고 얘는 MCV가 되는데 이때 얘가 2배가 돼야 MV가 될 수 있다. 근데 속력이 지금 어떻습니까? 속력 변화량이 똑같고 따라서 즉 M이 EMC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량은 B가 C의 2배가 된다라고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괜찮죠,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가 질량을 A, B를 M이라 했을 때 얘는 2분의 1 M이라고 줄 수 있는데 분수가 끼면 계산이 어려워지니까 애초에 세팅을 얘가 EM, 얘가 EM, 얘가 M이라고 써주시면 더 문제 풀 때 편하실 겁니다. 근데 결국 요 기억선지를 잘 푸셔야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거라서 요 과정을 좀 잘 따라와 주셔야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 사고 과정을 좀 잘 써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니은 A와 충돌 후 B의 속력은 2분의 3V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처음에 A의 속도를 뭔지 모르니까 VA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그렸던 중간 과정 있죠? 중간 과정. A가 V 속도로 가고 B가 충돌 후에 어떤 속도인지 모르죠? 그리고 정지 상태에 있는 C에게 가는 이 중간 과정이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 얘랑 얘네 둘로 하면은 미지수가 또 두 개예요. 식은 한 개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 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VB를 정의 내리는 걸 목표로 해줘야 되고 우리가 지금 요렇게로 가주시는 게 더 낫다. 왜? 여기서 결국 V로 표시해야 되는데 이게 미지수가 이게 VA, VB 요 두 개로 계산을 할 때는 식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V 먼저 찾아주셔야 되고 거기서 이제 AB의 충돌 전, 충돌 후를 봐주시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BC 충돌 전 운동량 합은 EMVB가 되겠고요. BC 충돌 후 운동량은 3MV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두 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EMVB는 3MV라고 쓸 수가 있고요. 따라서 VB는 2분의 3 V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아, 근데 결국에 충돌 후에 B 속력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VB는 2분의 3V가 맞다라고 하면서 그냥 바로 끝낼 수가 있게 되었네요. 자, 다음 B와 충돌 전 A의 속력은 3V다. 충돌 전이니까 이 VA의 속력을 구하는 거고요. 자, AB 충돌 전 운동량 합을 써보시면요.
자, B는 정지 상태였으니까 EMVA라고 쓰실 수 있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A, B의 충돌 후에 운동량을 쓸 때는 얘가 지금 2분의 3V였죠? 따라서 EMV 더하기 3MV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값이 똑같아야 되는 거고요. 즉 EMVA는 5MV가 되겠고 따라서 VA는 2분의 5V가 된다. 따라서 이 답은 틀린 답이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V가 된다. 괜찮죠, 여러분들? 이 문제가 여러분들 식을 써서 다 풀려고 하면 풀리긴 해도 엄청 오래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별표 친 부분들을 잘 해주셔야 이 문제를 맞추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꼭 잘 신경 써줘라. 우리는 스칼라량이 아니라 벡터량, 즉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 문제를 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물체 A가 수평면에 정지에 있다. 그러니까 정지 상태고요. 자, 등속도 V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해서 충돌한 순간부터라고 되어 있죠. 이때가 충돌한 순간부터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질량 같고요.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해서 2t초일 때 벽과 꽝 부딪혀서 다시 반대쪽으로 운동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일단 AB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MV가 되겠고요. 그쵸? 자, AB 충돌 후 얘네가 한 덩어리가 된다고 했으니까 질량 EM 곱하기 속력이 뭔지 모르니까 네모로 한번 더 볼까요? 근데 이때 두 값이 같아야 되므로 이 네모는 2분의 1 V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위치 시간 그래프인데 기울기가 속도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때 요 기울기가 이때 기울기가 2t분의 4t가 2분의 v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v는 t분의 4d가 된다라는 걸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자, t초일 때 여기죠. t초일 때 속력이 2분의 v입니다. 그리고 질량이 m입니다. 그래서 A의 운동량 크기는 질량 m 곱하기 속력 2분의 v.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는 2분의 mv다. 맞는 선지 꽤 쉽죠? 자, 다음 D의 운동량 변화량 크기는 A와 충돌할 때가 벽과 충돌할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이 델타 P는 m 델타 V 즉 질량은 변할 리가 없기 때문에 속도 변화만 봐주시면 됩니다. 디귿선지는 출제자가 속도 변화량 따져봐라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A와 충돌할 때 B의 속력이 0에서 2분의 V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자, 벽과 충돌할 때, 자, 요때 기울기는 2t분의 마이너스 d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속력을 계산을 해보면 지금 V가 t분의 4d였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8분의 1V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벽과 충돌했을 때의 속도 변화는 2분의 V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가다가 벽과 부딪히고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8분의 1 V가 됐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때 속도 변화는 2분의 V가 되는 거고요. 이때 속도 변화는 2분의 V보다 더 크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5 따라서 A와 충돌할 때의 속도 변화보다 이때가 더 크기 때문에 디귿선지는 틀린 선지다. 이렇게 손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죠? 다음 문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A가 V 속도로 정지해 있는 물체 B. 자, 그 다음에 A와 B가 BC가 차례로 충돌하고 각각 충돌 후에는 또 한 덩어리 된대요. 한 덩어리 문제는 좀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질량도 주어졌고 간격도 주어졌고 어, 시간 t일 때 A와 D가 충돌한다. 뭐 V는
t분의 t 뭐 이런 식으로도 식을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기억선지부터 C와 충돌한 후 B의 속력은 6분의 V다. 자, 일단 얘 충돌전 AB 충돌전 A만 지금 운동량을 갖고 있죠. 그래서 AB 충돌 전에는 운동량 합이 MV가 되겠고요. AB가 먼저 충돌을 하죠. 충돌 후에는 3m 곱하기 속도기 때문에 이 네모의 속도가 3분의 1 V로 속도 변화가 생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똑같아야 되니까 네모는 3분의 1 V. 자, 그러면 AB 충돌하면 AB가 마치 한 물체인 것처럼 3분의 1 V 속도로 가만히 있는 C 친구에게 가고 있다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C와 충돌하기 전에는 얘네의 운동량이 MV고요. 충돌 후에는 얘네를 또 한 물체가 되기 때문에 얘가 M, EM. 충돌 후에는 6M 곱하기 세모의 속력으로 가고 얘네들이 또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세모는 6분의 1V가 된다는 걸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각각의 충돌 후에는 한 덩어리가 된다고 했기 때문이죠. 자, 다음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속도 변화량 물어보라고 하는 거였고 속도 변화량과 비례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A 충돌 전 그리고 A와 충돌하고 나서 3V 그 다음 C와 충돌하고 나서 6분의 1V였죠. 자, 그래서 A와 충돌할 때 속도 변화가 3분의 1V, C와 충돌할 때 속도 변화가 6분의 1V.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방향은, 부호는 고려하시지 않아도 돼요. 따라서 2배이다가 맞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4T초일 때 B와 C가 충돌한다. 자, 일단은 T초에, 어, T초에 A와 B가 충돌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분의 1 V 속도로 여기를 지나가서 ABC가 딱 충돌을 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즉 BC가 충돌할 때는 T초 더하기 이때 T초 걸렸으니까 T초 걸렸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3분의 1 V 속도로 D를 간다라는 건 총 3T초를 더 가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왜냐면은 V가 D분의 T초인데 3분의 1V는 3T분의 D가 되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좀 친절하게 그려드릴게요. 자, V는 T분의 D였고 A와 충돌한 후 B의 속도는 3분의 1V. 자, 그럼 속도가 동일한 거리를 가는데 속도가 3배 줄었죠? 그러면 시간은 3배 증가해야 되니까 이때는 3T초 걸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따라서 T초 더하기 3T초 돼야 되기 때문에 4T일 때 충돌한다, 맞는 선지. 이렇게 공사단원, 작용과 반작용, 운동량 보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